네, 저희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창의교육 선도교원양성대학 사업단입니다. 저는 사업단을 맡고 있는 박인웅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20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어교육과의 국어교육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듣고 있는 2명의 학생의 공동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3년차를 해당이 되는데요. 화면에 공유된 것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 목표 및 추진 과제 3차 년도 연구 추진 전략 그리고 연구 성과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전체적인 체계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세부 목표와 추진 과제가 8개로 이루어져 있고 추진 모형은 아래쪽에 3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역량을 확인하고 설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과목을 지금 운영을 3차년도까지 하면서 동시에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형태의 보고 확산의 모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현장 밀착 창의교육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서 9개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교수 역량 모형을 주로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13개 교과목을 2차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14개의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교과목 운영 및 모니터링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교과목 운영하고 운영하는 동안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 수업 계획서를 저희가 주로 수정을 하고 이 수정된 계획서에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이제 창의교육 수업 모형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효과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수업 컨설팅 그리고 교수법 포럼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이제 창의교육 쇼케이스를 교육방법학교와 함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면은 저희들이 대개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3차년도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과목을 2과목을 저희가 목표한 대로 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성과 확산 활동도 지금 절반 정도, 그다음에 대외 활동 건수도 60% 정도 지금 달성하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학기 말에 자료가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확인해서 결과를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1, 2, 3가 있는데요. 일단 생태계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1, 2차년도에는 현장의 교사들과 현장을 방문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사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학습 활동 전체를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바꿔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3차년도의 주요 추진 내용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직 총 14과목인데 교직 6과목, 교과교육 6과목, 그리고 교과 내용 2과목 총 해서 14과목들을 백오더 설계를 하려고 하였지만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냥 동영상 강의가 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모니터링은 또 동영상 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상황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효과성 분석이나 자료를 올려놓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수업 컨설팅 이런 것들이 대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전체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법 포럼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케이스는 12월 말 정도 또는 1월 초에 저희들이 수업이 끝나면 학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창의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학습 목표를 일단 바꾸는 것들이었고, 이 학습 목표를 바꿀 때 창의교육 교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먼저 사범대 교수님들이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바꾸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업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창의교육 교수법 개선 지원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수업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창의교육 수업 모의 실험 효과성 분석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수집을 해서 자료 수집해서 그 결과를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교수법 포럼이라든지 쇼케이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 현재 하고 있는 교과목 리스트인데요. 교직과 교과교육, 교과내용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보면은 이런 이제 추진 모형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창의적 교수 역량의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의적 교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창의성을 학생들한테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먼저 이걸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수업 계획서를 저희 개선할 때 교수님들의 수업 계획서부터 차원 수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창의성, 예비교원들의 이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예비교원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역량만 있으면 저희들은 창의적 교수 역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을 저희가 측정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수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진행했을 때 저희들이 이 적부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창안 수준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한테 제출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과제를 또 내고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 루브릭 평가 준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성 했을 때는 이 독창성과 가치성 그리고 정교성, 발전 성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점수 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알려드렸고 아마 교수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고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도와드렸던 게 이제 수업 계획서를 이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의 교육과 창의 역량 요소를 고려해서 수업 목표가 설명이나 뭐 평가 수준이 아니라 창의 수준, 창안 수준까지 올리도록 도와드렸고요. 그에 따라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또 백워드 설계라든지 수업 목표와 평가를 일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사례를 여기 제시했는데요. 교육학 교재 연구 및 지도부의 강의계획서 처음에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 수정된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된 사항을 보시면은 학습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학습 활동들이 다 개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 수정된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수업 구조 및 수업 활동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행동 분석, 또 그 수업 구성 및 운영하고 수업 커뮤니케이션 나눠서 저희들이 다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교수님들께 수업 컨설팅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컨설팅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1차 연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꿔진 내용들인데요. 창의 목표로서
예비교사로서 창의적인 교수형 함량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이 고안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에 맞춰져 있고 현장을 가는 것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5주차, 7주차가 이제 현장 답사로 현장과 학생들이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실제 수업 장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창의적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소감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효과성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수업 모형 실험 분석들을 저희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수업의 적합도라는 것은 학습 목표나 창의적 과제 활동 평가 기준으로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고요. 효과성 분석은 이제 강의 만족도, 그다음에 모니터링, 창의 역량, 창의 교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사전 사후 측정을 통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검증을 해보면은 저희가 수업을 했을 때 창의교육 인식이라든지 효능감, 역량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1차년도도 그렇고 2차년도도 그렇고 다 사전 사후 검사를 해보면 올라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 소감도 이제 올라가는데요. 학생이 자기 평가가 특히 잘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교수자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많은 그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수준의 자기 평가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럼을 실시했고요. 크레전 탑재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하는데 포럼 실시한 1차년도의 목록들이고요. 2차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여섯 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창의교육 역량 촉진을 위한 수업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지털 시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코로나 시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이제 연계 창의교육 관련 행사들을 저희가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교과목 쇼케이스와 함께 그 학술대회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3차년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국어교육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 2명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지소영 학생 마이크 켜고요.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력적 멘토링 목소리가 프로그램을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국어교사의 창의적 수업. 다른 사람 목소리 들리나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저는 잘 들립니다. 저도요. 네, 좋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국어교사의 창의적 수업 설계 역량 함양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학번 장혜진, 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교과의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수행된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통한 예비 국어 교사의 수업 설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문학 수업 설계 결과와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친 후 예비 교사가 겪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국어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업은 학습자의 수준과 교실 환경에 맞는 국어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실제 수업 시연과 성찰을 통하여 예비 교사의 창의적인 교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이러한 수업 목표와 수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을 증진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기술들을 습득함으로써 교사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실제로 이 수업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 설계 역량 측면에서의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2015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에서는 예비 교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또 핵심 역량들을 바탕으로 서술된 성취 기준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보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 비판 및 재구성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또 비판적인 시선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과연 이 학습 활동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적절한 학습 활동이 수록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만약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나 학습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 학생의 학습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예비 국어 교사가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교과서를 직접 재구성 및 학습 활동을 구상한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해 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제안서 및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수업 제안서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교수학습 과정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학습 목표를 직접 구상하고 또 학습 목표를 어떻게 기술을 해야 하는지 제안서나 교수학습 과정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적절한 학습 활동을 구상함으로써 어떠한 학습 활동들을 진행해야 학습 목표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연습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교사학습 과정안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봄으로써 교사학습 과정안에 어떠한 방식의 문장들이 기술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연습해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예비 국어 교사들은 본격적으로 수업 설계 방법을 알아가고 또 직접 수차례 연습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설계 역량 측면에서 진행한 또 다른 활동은 성찰일지인데요. 성찰일지는 모의 수업 설계 중에 예비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이 모의 수업을 설계하는 도중에 맞닥뜨린 수업 딜레마를 성찰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교사 및 교수의 멘토링 내용과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교사 역량 함양 여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인 실제적 수업 기술 습득 측면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국어과의 5가지 영역,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문법 중에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해서 수업 제안서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느끼는 10분을 선택하여 촬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마이크로 티칭은 수업 설계와 수업 실행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 주력하는 활동이고 특히 실제적인 수업 기술,
시선 처리나 발화, 판서 등등의 실제적인 기술 습득에 집중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촬영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고 나면 개별 피드백을 제공받기도 하고요. 특히 우수작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 수업 시연 및 수업 평가표 작성의 활동인데요. 이제 예비 국어 교사들은 모의 수업을 직접 구상하고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다. 모의 수업을 시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수업 제안서와 학습지를 예비 교사가 구상해서 제출을 하면 교수자가 이를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서 수업 설계 방향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수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국어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수업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촬영 영상을 제출하고 나면 영역별 사례를 선별해서 현장 모의 수업 시연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모의 수업 시연을 진행한 후에 여기 밑에 보이는 평가표처럼 이 평가표에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 평가표에 적혀있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설계 과정, 반사 자료를 포함한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과 이론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국어 교사의 수업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사 그리고 예비 국어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교육 현장의 반영을 통한 예비 국어 교사의 수업 딜레마 해결 및 수업 역량 증진이 목표가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장혜진 하구가 계속해서 발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진행하게 된 국어교육과 장혜진입니다. 잠시만요. 누군가가 들어오셔가지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 보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멘토링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교사분께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수업 딜레마가 포함되어 있는 수업 과제를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고, 저희는 이 수업 과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타시의 수업을 구상하여 문학 수업 제안서 그리고 학습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그리고 지도교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교수님과 지도교사의 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줌을 통해 총 2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1차 화상회의에서는 저희의 수업 딜레마를 명료화하고 수업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차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수업 설계가 학생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는 데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식 전달과 태도 형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희의 딜레마에 대한 지도 교수님과 지도 교사분의 조언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차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수업 제안서와 학습지를 수정하였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마찬가지로 지도교수, 지도교사님께 공유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 화상회의는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 공유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최종 수업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 시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수업을 설계하면서 마주한 수업 딜레마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수업 설계 역량 역시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국어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과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한 문학 한 차지 수업의 설계 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시를 내용과 형식이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만 감상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문학의 아름다움은 삶과 연관이 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라는 다소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활동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모호해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도 교수님과 지도 교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작성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 1에 제시한 질문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였으며,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표현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활동인데요. 그 표현이 있는 시와 삭제된 시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아예 삭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에 적합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감상 역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활동 1에서는 시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의 학습활동 2의 경우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삶과 연관짓는 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관점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볼 수 있도록 학습지의 발문들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활동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과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 지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창안 수준의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된 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통해 저희는 독창성, 유용성, 그리고 발전적 성찰 측면에서의 발전을 통해 적합한 수업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창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암기식 문학 수업을 벗어난 새로운 방향의 문학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설계해 볼 수 있었으며, 유용성 측면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 수업을 조직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적 성찰 측면에서는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저희의 수업 설계 과정을 스스로 메타적으로 인지해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저희의 수업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와 현장 지도 교사와의 멘토링 과정에서는 저희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지의 발문, 교사 발화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지금 계시는 현직 교사의 피드백과 조언을 받으면서 실제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반영한 수업을 설계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수업 설계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통해 저희가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수업에 한번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역량 증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 연구팀이라서 학생들 혹시 질문 있어요? 발표를 했지만은 없어요? 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나머지는 저희 다 연구팀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생들만 모르고 나머지 연구 보조원들, 그리고 정재린 교수님, 여러분 선생님 교수님이시고, 그죠? 고희정 교수님.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저희 다 연구진이라서 아마 질문을 안 할 거예요. 발표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도와줘서 또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 질문 아니고요. 발표 너무 잘해주고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아. 싶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